하루에도 화장실을 10번 넘게 가신다면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신다면 이미 뇌와 방광의 신호가 엇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10년째 뇌와 방광의 연결을 연구해온 신경생리학 박사 김도연입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느낀 건 한 가지입니다. 약으로는 잠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문제이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나서 처음 며칠은 효과를 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뇌와 방광 사이의 잘못된 소통 패턴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알람 소리를 끄는 것과 비슷합니다. 소리는 잠시 멈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실제로 수많은 분들과 함께 훈련하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약 없이도 방광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연구실에서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수백 분과 함께 실천하면서 검증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몸은 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와 방광의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학습된 패턴은 올바르게 다시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증상 겪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갑자기 찾아와서 참기 힘드신가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자꾸 깨시나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67세 박영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루에 15번 넘게 화장실을 가시고 밤에도 3번 이상 깨셨다고 합니다. 외출이 두려워져서 친구 모임도 끊으셨다네요.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아예 포기하셨고 장거리 버스나 기차는 생각조차 못하셨대요. 그분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자꾸 자리를 뜨다 보니 눈치가 보이고 결국엔 연락도 끊게 되더라고 하셨어요. 혼자 집에만 계시다 보니 우울감도 심해지셨고요. 약을 드시면 증상이 좀 나아지셨대요. 하지만 약을 끊으면 증상이 금세 돌아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내 운명이라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분께 제가 권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약은 잠시 쉬고 방광을 다시 훈련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약도 효과가 없는데 훈련이 될까 하는 의심이 가득하셨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셨기에 한번 해보자고 결심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급박한 느낌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급하게 뛰어가지 않아도 됐다고 하셨어요. 2주가 지나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5번이 12번으로, 그 다음엔 9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되자 하루 7번으로 안정됐습니다. 밤에는 한 번도 깨지 않는 날이 생겼고 이틀에 한 번 정도만 한 번씩 깨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 시작하셨고 영화관에도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방광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영자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방광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우리 방광을 힘들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여러분, 혹시 조금만 소변이 마려워도 바로 화장실로 가시나요? 이게 사실은 방광 건강에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조금만 마려워도 가는 습관은 방광의 용량을 점점 줄이게 됩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인데요. 자주 비우다 보면 이 주머니가 작아지는 겁니다. 한국요실금학회 보고에 따르면 평균 배뇨 간격이 짧을수록 과민성 방광 발생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비우면 뇌는 조금만 차도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중엔 정말 조금만 차도 급하게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처음엔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화장실이 보이면 일단 가는 게 습관이 되셨던 거죠. 하지만 훈련을 통해 점차 간격을 늘려가셨고 지금은 3시간까지 무리 없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뇨 간격을 점차 늘리는 시간표 배뇨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지금 1시간 간격으로 가신다면 1시간 30분으로 늘려보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되면 그 다음엔 2시간으로 늘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길게 잡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갑자기 3시간을 목표로 하면 참기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30분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화장실을 몇 시간 간격으로 가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커피를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커피, 차, 심지어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방광을 자극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카페인은 방광 근육을 긴장시키고 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미국 비뇨기 연구소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 카페인을 섭취하면 요절박 발생 확률이 1.8배나 증가했습니다. 요절박이라는 건 갑자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소변이 마려운 증상을 말합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72세 정인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드셨거든요. 그런데 특히 오후 커피를 드시고 나면 밤에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오후 커피를 끊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카페인 중단 증상으로 가벼운 두통도 있으셨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밤에 3번씩 깨셨는데 이제는 한 번만 깨거나 아예 안 깨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분은 오후엔 따뜻한 보리차로 바꾸셨고 지금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오전에는 한두 잔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후, 특히 점심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를 드시면 됩니다. 단, 카페인을 갑자기 완전히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서서히 줄여가세요. 여러분은 커피 대신 어떤 음료를 즐기시나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화장실이 자주 마려우니까 아예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요. 이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소변이 농축되어서 방광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진한 소변은 방광벽을 자극하거든요. 대한비뇨기과학회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가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적게 마시면 방광 건강에 좋지 않고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니까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69세 이정수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그분은 화장실이 자주 마려우니까 물을 하루에 겨우 서너 잔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됐습니다. 소변이 진해지면서 방광이 더 예민해진 거예요. 제가 물을 충분히 마시되 마시는 시간대를 조절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낮에는 충분히 마시고 자기 전 이 시간부터는 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주무신다면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 이정수 님도 낮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도 밤에는 덜 깨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물 대신 단 음료나 커피로 수분을 채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세어보세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와 방광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장에 대변이 가득 차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마려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일본 노인건강연구소는 변비가 있는 사람의 요실금 위험이 2.3배나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변이 쌓여 있으면 방광이 제대로 팽창하지 못하고 또 골반 근육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 관리가 방광 건강에도 중요한 겁니다. 70세 김영철 님도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배변이 불규칙하고 며칠씩 안 나올 때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변비가 심할 때마다 소변도 더 자주 마렵고 참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식이섬유를 늘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가볍게 걷기 운동도 병행하셨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니 배변도 규칙적으로 되고 소변 문제도 함께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몸은 참 신기하게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리한 관장이나 변비약을 남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에 의존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식습관과 운동으로 개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변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문제 말고도 마음의 문제도 방광에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화장실이 더 자주 마렵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방광 신호를 과도하게 보내게 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야간뇨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게 방광을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방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65세 최은주님은 불면증도 있으시고 불안감도 많으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이런저런 걱정이 떠올라서 잠을 못 이루시고 그러다 보면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더라고 하셨어요. 제가 명상과 호흡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잡념이 계속 떠올랐지만 꾸준히 하시니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밤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몸도 편안해진 거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시간을 내서 천천히 심호흡해 보세요. 숨을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고 자율신경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수면 직전에 스마트폰 사용은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고 긴장도 높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골반근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골반근이라는 게 방광과 자궁, 직장을 받쳐주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거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가도 참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6주간 꾸준히 시행한 여성의 78%가 요실금 증상 완화 효과를 봤습니다.
골반근은 훈련할 수 있는 근육입니다. 팔 근육을 키우듯이 골반근도 운동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63세 이영자님은 기침만 해도 소변이 조금씩 새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패드를 착용하셔야 했고 운동이나 활동적인 일은 피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케겔 운동을 권해드렸고 처음엔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안 오셨대요. 쉽게 설명드리면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아래쪽 근육을 조이면 됩니다. 그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10초 쉬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영자님도 하루에 3세트씩 꾸준히 하셨더니 2달 만에 새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복부나 엉덩이에 힘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골반 바닥 근육만 조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배에 손을 대봤을 때 배가 움직이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아래쪽만 조이는 느낌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골반근 운동하셨나요? 이제 이렇게 나쁜 습관들을 바로잡았다면 다음으로는 방광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훈련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훈련법이야말로 진짜 핵심입니다.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나쁜 습관을 알았으니 이제는 방광을 회복시키는 실제 훈련법을 익혀야겠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의 배뇨 패턴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시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감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10번쯤? 20번쯤? 이렇게요. 하지만 정확한 기록이 훈련의 출발점입니다. 이틀 동안만 화장실 간 시간과 양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노트나 메모장에 시간대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8시 30분, 10시 이런 식으로요. 양도 많았는지 적었는지 간단히 메모하세요. 이렇게 이틀만 기록하면 내 배뇨 패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몇 시간 간격으로 가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장 자주 가는지, 밤에는 몇 번 깨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상태를 알아야 목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어디인지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부터 기록 시작해 보실까요? 핸드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으셔도 됩니다. 기록을 이틀 정도 하셨으면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하십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으시거든요. 지금 1시간 간격으로 가시는데 갑자기 3시간을 목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현재 간격에서 딱 30분만 늘려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1시간 간격으로 가신다면 첫 목표는 1시간 30분입니다. 이 정도면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걸 일주일 정도 유지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 다음 주엔 또 30분을 늘려서 2시간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늘려가야 합니다. 급하게 가려다 넘어지는 법입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표 간격은 몇 분으로 잡으실 건가요? 그런데 목표 시간이 되기 전에 소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바로 훈련의 핵심입니다. 참는 훈련과 동시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면 일단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세요. 갑자기 마려운 느낌이 들면 대부분 화장실로 바로 가시잖아요. 하지만 잠깐만 멈춰 서서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일에 집중해 보세요. 책을 읽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급박한 느낌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뇌가 방광 신호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거든요. 물론 억지로 무리하게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불편할 정도로 참으시면 방광에 무리가 갑니다. 적당히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처음엔 5분도 참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일주일만 훈련하니 10분, 15분씩 늘어나더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급박감을 달래시겠어요?
책 읽기, 음악 듣기,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훈련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게 골반근 강화 운동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반근이 약하면 아무리 참아도 결국 새게 됩니다. 골반근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방광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소변 줄기를 끊는 느낌으로 아래쪽 근육을 조이는 겁니다. 5초간 꽉 조였다가 10초 쉽니다. 이걸 10번 반복하는 게 1세트입니다. 하루에 3세트씩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복부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를 만져봤을 때 배가 딱딱해지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골반 바닥 근육만 조여야 합니다. 처음엔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럴 땐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세요. 그때 쓰는 근육이 바로 골반근입니다.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서 있어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오늘 3세트 실천하셨나요? 지금 바로 한 세트 해보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주일쯤 하다가 포기하십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안 보이니까요. 하지만 근육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4주에서 6주는 꾸준히 해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꾸준한 유지와 생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3개월간 꾸준히 하시면 뇌와 방광의 연결이 새롭게 자리 잡습니다. 방광이 충분히 차야 신호를 보내는 정상적인 패턴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약으로는 절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버티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미세한 변화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몸은 변하고 있습니다. 2주가 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화장실 가는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고 밤에도 덜 깨게 됩니다. 알람을 맞춰서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마려워도 안 마려워도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측 가능한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몸이 리듬을 익힌 거죠. 그러면 이제 간격을 30분 더 늘려보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꾸준히 훈련하면 3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관리도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카페인 조절, 적절한 수분 섭취, 변비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만 지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더 이상 노력이나 의지가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몸이 알아서 하게 됩니다. 마치 양치질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방광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3개월만 집중하면 그 다음부턴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방광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실천법이었습니다. 기록하고 목표 세우고 참는 훈련하고 골반근 운동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약은 증상을 잠시 멈출 뿐 근본 원인을 고치지 못합니다. 진짜 해결은 뇌와 방광의 대화를 되살리는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에만 의존하시는데 약을 먹는 동안만 증상이 나아질 뿐이에요.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루 15번 가던 화장실이 7번으로 줄어듭니다. 밤에 3번씩 깨던 게 1번으로 또는 아예 안 깨게 됩니다. 외출이 두려웠던 분들이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영화관에도 갑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화장실 위치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이 돌아오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약이 줄 수 없는 진짜 치료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관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방광은 더 예민해지고 용량은 더 줄어들고 결국엔 외출조차 못하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방광은 다시 건강해지고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밤에 푹 자고 낮에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 모든 게 단 3개월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배뇨 일지를 쓰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이틀만 화장실 간 시간을 메모하세요.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거든요. 일지를 쓰면서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목표를 세우고 훈련을 시작하세요. 처음엔 30분만 간격을 늘리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급하게 가지 마세요. 천천히 확실하게 가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골반근 운동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5초 조이고 10초 쉬고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하루에 3세트면 충분합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카페인도 오늘부터 줄여보세요. 오후 커피 한 잔만 줄여도 밤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허브차를 드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광 건강을 돕는 식습관과 수면 관리법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방광에 좋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숙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실천을 시작하실 건가요? 배뇨 일지를 쓰실 건가요? 골반근 운동을 시작하실 건가요? 카페인을 줄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걸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해냈습니다. 67세 박영자 님도, 72세 정인수 님도, 70세 김영철 님도 모두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3개월 후 완전히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